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강남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강남을 찾고 그러면서 거기로 이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 있는지. 얼마 있냐. 그리고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이 미래 가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 일단 첫 번째 진행이 돼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종잣돈 규모가 얼마인가. 그리고 내 집이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이 집이 어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 이후의 스텝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으로 어떤 정도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좀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좀 구체화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좋은 플랜은 무엇인가? 전세를 미리 끼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대출을 일으켜서 실거주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을 마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두 번째 공부를 통한 어떤 그룹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액션 플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 계획을 짜는 단계를 밟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덜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좀 낮출 수 있겠죠. 상급지 갈아타기가 이제 맹목적인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약간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나 맞아요. 강남 가야 돼. 맞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의 중하위 급지에 살고 있는데 나 강남 가야 되라고 하면은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 내에서 갑자기 나 한남을 가고 싶어. 스텝을 2단계를 띄워놓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체할 수 있습니다. 상급지 갈아타기 자체가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살면서 조금 더 좋은 공간에 대한 니즈들을 조금 한 번씩 끊으면서 단계를 끊으면서 급지를 하나씩 탄탄하게 좀 밟으면서 가신다면 부동산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든지 어려워졌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봤을 때 갈아타기 할 때 가장 좀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같이 하락장 시장에는 매도가 워낙에 잘 안 되다 보니까 내 거를 먼저 매도를 하고 다음 걸 사야 되는데 요거 놓칠까봐 먼저 사고 좋아 보이니까 좋아 보이고 이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먼저 샀다가 이제 내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엉켜가지고 그렇죠.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아서 그런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갈아타기는 욕심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뜨거운 열정으로 갈아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현장에 나가기 전에 그럼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가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나만의 강남을 찾는 작업인데 강남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모두의 강남. 거니까. 일단 모두의 강남. 강남을 왔습니다. 일단 지도를 통해서 일단 판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톤의 어떤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빨간색은 30년 이상 된 재건축 혹은 재개발 정비 사업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강남은 이제 파란색이 많이 없는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 이내의 신축 단지들을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회색 부분은 10년 이상 된 기축 단지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지역 이제 강남 임장을 갈 건데요. 근데 강남 임장이라고 해서 압구정부터 이렇게 자곡동, 세곡동까지 가시면은 쓰러지세요. 그래서 섹터를 좀 나누셔야 됩니다. 섹터를 나누셔야 되고, 일단 오늘은 이제 강남 큰 그림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남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강남이라는 곳은 이렇게 한강변 주변에서부터 압구정과 청담과 삼성과 대치로 이루어져 있구나. 압청, 삼, 행정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정책적인 특이사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 갭 투자가 어렵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장에 가서 소장님 이거 전세 끼고 매수할 건데요. 이렇게가 안 되는 거죠. 공부하고 오세요. 자, 그래서 압청 3대 강남의 S급 구역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빨간색이 많구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네. 신축 아파트는 거의 없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도로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가셔서는 여기는 뭐지? 역삼동이구나. 역삼동과 도곡동은 회색 단지, 즉 재건축을 진행을 했는데 10년 이상이 된 이미 기축단지의 집합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대치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상품이 낡았는데 이쪽은 10년에서 15년 차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구나. 그런데 같은 학군을 공유하네. 그러면은 전세를 끼고 사둘 수도 있겠다. 어허. 여기는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압청 3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으니까 도곡동과 역삼동은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자, 양재천 따라서 내려오면 여기는 이제 개포동인데 개포동은 파란색이 좀 많구나. 신축단지 입주가 있었네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뭔가 분양 예정이고 분양을 했고 신축단지와 재건축이 많은데 이 지역을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나는 이 지역으로 임장 구역을 정해야겠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내려오면 신축단지가 많이 있네. 강남 보금자리 지구 있구나. 여기는 분양을 4억대에 있는데 지금은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또 상품을 바라보고 그래서 압구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쪽으로 수서쪽 인근에 자곡동, 세곡동 하단까지 시세의 흐름이 평당 1억 5천에서 그 다음에 평당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단까지 이제 구성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강남의 진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강변 상단이고 강남의 문턱값이 가장 낮은 곳은 하단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큰 그림을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 그러면 내가 개포동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개포동을 한번 볼까? 자, 그래서 개포를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 루트를 짜야 되는데요. 루트를 짜기 전에 개별 상품의 특성을 알아야지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루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형 아파트가 입주를 했네. 신축 아파트 그래 한번 봐야지. 보고 싶어. 그 다음에 1단지 DH 버스티 아이파크가 이제 내년에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건축 중인 모습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개포 시형 아파트 1단지를 이제 루트에 넣는 겁니다.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걸어가면서 신축과 그리고 신축이 될 것들을 다 볼 수 있구나. 그러면은 오늘은 재건축 어떤 초기 단계 그리고 이주 단계, 철거 단계, 그다음에 건축 중인 단계들을 한번 보는 날로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루트들을 잡으면서 포인트를 짚으면서 다 모여 있으니까 저기 한 번에 보기가 좋겠네요. 이렇게 포인트를 짚으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의 특성들을 파악을 하고 이제 루트를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루트를 정해봅니다. 근데 개포가 교통이 강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아주 훌륭한 지역은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개포의 시형 아파트나 1단지 쪽으로 해서는 지하철역이 좀 도보로 좀 먼 감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걸어가셔도 되고 좀 발품을 아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하셔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개포 시형 아파트를 보고 1단지 보면서 좌측편에 재건축 초기 단계인 지금 초기 단계여서 지금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여기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가면은 또 신축 아파트가 나옵니다. 신축 아파트와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낡은 아파트 어떤 다양한 상품군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힐링 코스 이렇게 공원을 끼면서 가면은 여기 보시면 5, 6단지 이렇게 중층단지로서 개포에 남아있는 마지막 재건축 단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지도 재건축이 되면 2단지, 3단지, 4단지처럼 이렇게 새 아파트로 지어지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개자프라고요. 개자프가 만약에 개포여서 앞에 개자가 들어서 약간 조금 예쁘지는 않은데 개포 자해 프리지던스라고 마레프처럼 마레프인데 얘는 개자프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예쁘지는 않은데 아파트는 상당히 예쁩니다. 굉장히 예쁜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상급지를 욕망하는 거죠. 상급지를 꿈꾸면서 이렇게 봅니다. 밟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지금 신축 단지가 되어서 지금 장벽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은 아직 재건축 추진이 안 된 5, 6, 7단지는 그럼 문턱이 조금 낮은가 하고 부동산도 방문해보고 지금 현재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부동산 소장님의 브리핑도 한 번씩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8단지가 이제 공무원 아파트였는데 이제 디자계로 이제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포의 가장 우측편으로 신축 단지들 혹은 이제 재건축 초기 단계들을 보시면서 이제 지하철 역으로 이제 귀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의 특성들을 알고 내가 3코스에서는 부동산에서 어떤 포인트를 여쭤봐야지, 내가 뭐 6코스에서는 부동산에서 어떤 포인트를 여쭤봐야지, 이렇게 좀 시나리오들을 만들면서 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단순히 루트만 짜고 시세 조사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제 3코스에서 가서 사장님 여기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예요가 되는 순간 이제 소장님 브리핑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소장님 제가 뭐 1단지 관심이 있었는데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될 아파트들을 꼭 마련하고 싶은데 집을 매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종잣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서 가시면 브리핑을 좀 상세하게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강남 개포의 코스들, 변화가 좀 많이 있는 코스들을 눈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역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개별 특성들을 짚고 기축대장단지들, 그다음에 신축단지, 음마아파트, 그다음에 구마을 재개발된 곳들, 뭐 이런 곳들을 이제 우선미, 이런 네임드 아파트들까지 쭉 밟아보면서 지역을 좀 익히게 되는 거죠. 지도를 통해서 상품을 알고 그 개별 상품들을 이제 루트를 따라서 밟아보면서 그 지역과 조금 더 친근해지고 그 지역의 정보들을 조금 더 나의 정보로 흡수하는 게 이제 임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강남의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이제 강의에서는 강남뿐만 아니라 강남은 아무래도 만인의 강남이다 보니까 그쵸. 너무 멀죠, 좀. 마음이 멀지. 마음이 가까운데 마음이 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가성비 지역들을 조금 추려서 한 장 지도를 좀 많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한 장 지도, 아까 그 강남구에 대한 그 지도, 단지들이 있고 색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 네. 구분을 해 놓은 그 한 장 지도가, 그러면 네. 이제 헐벌님께서 직접 만들어낸 만드시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현황과 개별 단지의 특성들을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불인이 분들이 입지와 상품을 익히기에는 최적의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거를 또 일일이 내가 그린다고 하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싶어 뿐더러.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그리시고요. 일단 그려져 있는 이 지도를 10분 활용하셔서 내 걸로 소화하실 때에 그때 나만의 지도를 그리셔도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복습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네. 하시는 것도 있는 걸 방법일 것 활용해야죠. 같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강의가 그렇죠. 레버리지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사님의 그런 시간을 아끼기 위한 그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네. 최대한 강의를 내고 레버리지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강남구 지도뿐만 아니라 다른 가성비 지역의 지역, 서울의 가성비 있는 지역들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까지 짜도 막상 임장을 가려고 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의 강남이다 보니까 네. 약간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벽을 깰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이런 임장 루틴이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침에 나 오늘 강남 가는 날이야, 압구정이야 하고 집을 나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장의 스케줄러라고 해서 임장 스케줄러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가겠다, 아니면 나는 2주에 한 번 가겠다. 제가 지금 임장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을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 여기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요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직장인 분들이 일주일에 2번을 해내세요. 왜냐면은 임장 지도와 루트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인데 일단은 도움을 받으셔서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임장을 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스스로 이게 루틴이 되었을 때는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루트를 그려서 가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부담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장 경로를 따라서 이제 상품별로 이제 그걸 보는데 중간에 좀 부동산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부동산 문 열기가 어렵죠. 또 강남이다 보니까 네. 뭔가 좀 마음의 벽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벽을 넘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강남에 살 것이다. 난 매수할 거야.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강남 매수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을
딱 새기고 들어가야지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동산에 갔을 때 공부하러 왔지요 하고 문전박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저조차도. 아, 헐헐님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전문가 포지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뭐 이거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 티가 나면은 이제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일단 해야지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들도 문전박대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불쌍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하고 결이 맞는 소장님과 이제 소통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그 이후에 거래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 심리적인 장벽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은 부드러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이 지역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플랜을 짜고 이후에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밟으시게 된다면 그것도 한두 번이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임장을 하시고 소장님들을 대하다 보면은 나만의 임장하는 그 법칙이 생겨요.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시면 그냥 문은 팍팍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거 있나요? 뭐 강남 임장할 때 뭐 팁,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잘 차려입고 간다던가, 명백을 들고 간다던가. 임장을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임장러들은 좀 티가 나요. 왜냐하면 꼭 다 하늘을 보고 있어. 하늘을 이렇게, 왜냐면 아파트를 보잖아요. 아파트 사진 찍고. 다 사진을, 그러니까 이게 복장이 있어요. 야구 모자, 에코백, 운동화. 이게 3콤보거든요. 이 3콤보. 여름에는 이제 뭐 팔토시 하면은 바로 임장. 특히 임장하실 때 뭐 상급시, 하급시 여부를 떠나서 이 임장 3콤보 중에서 한 가지 정도의 아이템은 괜찮습니다. 뭐 운동화는 괜찮은데 야구 모자, 에코백과 운동화는 이제 힘든 거죠. 바로 티가 나고, 이제 상급시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임장 온 게 아니다. 나는 실제로 이 지역에 대해서 진짜 알아보고 싶고 매수하고 싶어서 온 것이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남처럼 좀 시세 자체가, 매매가 자체가 높은 곳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사전에 전화 컨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강남에 30억 지금 매수하는데 지나가다가 들리진 않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서 워킹 손님이 강남에 집을 매수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뭐 저 인근에 사는데 지금 시세가 어떤지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급지를 떠나서 임장을 할 때 좋은 브리핑을 받으시려면 맞아요. 사전에 손품을 파셔서 전화로 컨택을 하시고, 제가 며칠 몇 시 정도에 방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이 상품에 대해서 맞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좀 브리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면 이제 집까지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컨택을 좀 부지런히 이제 손품을 팔아야 되겠죠. 예, 사전 컨택을 하는 것이 좋다. 지금 현재 만약에 나만의 강남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 여기라도 한번 좀 꼭 가보셔라 하는 그런 좀 추천하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런 데가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다. 부동산의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내 주변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안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변화가 눈에 보이는 지역들, 광명. 광명은 그냥 광명시장 사거리 내리면 지역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청량리. 그러니까 청량리 스카이라인이 바뀌었죠. 내가 알던 청량리가 맞아? MT 가던 곳?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문 희경 뉴타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지역들, 변화가 눈에 보이는 지역들, 다양한 상품을 볼 수 있는 지역들, 이런 것을 가게 된다면 부동산 공부에 있어서 좀 자괴감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이렇게 시장이 바뀌고 있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변화가 눈에 보이는 지역들을 좀 찾아가 보시면 일단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나만의 강남을 찾고 입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청약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헐헐님의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청약으로 네네네. 아주 좋은 데를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5월 7일이죠. 며칠 전에 이제 어버이날을 앞두고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선물을 하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아파트 입주를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아직 그 과천에 비닐하우스에 살고 계시거든요. 너는 강남 살면서 잘 살면서 왜 부모님은 아직 그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거지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엑싯 하실 수 있도록 첫 번째 시도가 있었는데 그 시도는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에 넣어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국민임대 아파트를 또 점수를 만들었죠. 만들었다는 게 뭐 불법적인 게 아니라 연구를 하죠, 일단. 근데 공부를 했더니 그냥 일반적인 점수였어요. 그러면은 더 깊이 해봅니다. 임대 아파트 중에서 가점 체계가 중소기업의 어떤 특별 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 공급 가점이 있어서 중소기업의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근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점이 붙으니까 1, 2점 차이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제 가점을 붙였더니 강남에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 수서역 앞에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에 이제 당첨이 되어서 1년을 거주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공무원이었고 제가 뭐 이렇게 생활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담이 되셨던 거죠. 한 달에 이제 관리비까지 해서 4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것들이 부담이 되셔서 1년 거주하시고 다시 비닐하우스로 넘어오셨어요. 그때 제가 그 부동산을 진짜 공부해야겠다는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해서 우리 가족들을 좀 편안하게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쨌든 뭐 부모님이 다시 들어가셔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분양을 받으셨죠. 장애인 특공으로 이제 추진을 했고, 거기서 장애인 특공을 받더니 과천이 인기 지역인데 이제 그 가점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추진을 했냐면 또 가점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일단 내려놓고 틈새를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중복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도 이제 움직이지가 않으셨거든요. 워낙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상지 지체장애 또 추가로 이제 등록을 해서 중복장애 가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아파트를 처음 보셨는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죠. 세상에 그렇게 밝은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인스타를 봤거든요. 홀홀님 인스타를 봤더니 어버이날 선물로 과천 그 도장 딱 찍힌 그 분양권인가요? 그게? 봉투로 이렇게 해서 초대장에 어버이날 선물로 드리는 거 보고 야 역시 클래스가 다르구나. 마침 사전 점검이 이제 5월 7일 날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물로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자랑이 아니고, 그 집안에서 부동산을 좀 깊게 파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조금 가족들이 두루두루 좀 편안할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더 깊이 파보면은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 떠나서 청약하기에 혹은 내 집 마련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이 왔다라는 게 결국은 추첨제가 많아졌어요. 맞아요. 청약의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 비규제 지역인데, 지금 서울은 뭐 거의 다 그렇죠.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이 다 비규제 지역이어서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비율이 지금 보시면 6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8호 초과되는 것들은 중대형 병영은 100% 추첨입니다.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자본 규모로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10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약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을 매수하시는 거에도 내가 공부하면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금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좋은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기승전 공부하시는 거죠. 지금은 누구나 이제 또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전문가이시고 또 부모님까지 또 새 아파트 과천 뭐 부모님들이 뭐 비닐하우스에 사셨던 것처럼 헐헐님도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사셨던 걸로 아는데 그 시절에 헐헐님의 그런 꿈 어떤 게 있었나요? 굉장히 소박했어요. 저희는 온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고생이었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5시에 일어나서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였어야 돼요. 데펴서 이제 섞어서 써야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깜빡 늦잠을 자시면은 이제 그 얼음물에다가 이제 그 머리를 감고 가야 되는데 여고생이니까 또 머리를 안 감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음물 깨면서 이제 머리 감으면서 따뜻한 물이 좀 나오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집에 대한 그런 어떤 항상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가 안 될 때는 이제 평면도 그렸어요. 평면도. 진짜? 집에 이런 집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방은 3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택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소가 없고 아무래도 좀 집을 찾아오기 어려운 무허가 비닐하우스였다 보니까 주소가 없었어요?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주소를 학교에 할 주소 수가 쓰고 없어서 막 저희가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큰아버지가 사당동에 사셨었는데 제가 그래서 사당동하고 방배동으로 학교를 다녔었어요. 주소가 없었기 때문에 인근지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초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한 30분 넘게 버스 타고 이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머리를 감았으면 좋겠고 따뜻한 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주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꿈들을 꿨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는 좀 나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는 그러니까 중꺾마에서 중꺾그마 꺾였어도 그냥 하는 마음. 또 그렇게 바뀌었나요? 저는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 나 중꺾마 요 정도까지 알았는데. 요즘에는 중꺾그마. 중요한 건 꺾였지만 그냥 하는 마음. 그냥 하시면 돼요. 중꺾 그냥. 네, 꺾였어도 그냥 하시면 포기하지 않으면 일단 집으로 행복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2, 3년 동안 굉장히 큰 어떤 개인적인 고민에 빠졌어요. 집이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사고 팔면서 단순히 투자의 수단이 되어가는 것이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와 저희 지인들과 부모님이 이제 집이라는 공간, 이제 행복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집은 정말 그 단순히 투자의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그 공간이 주는 행복감을 충만하게 누리기에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도 있을 수 있고 코인 투자도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 공간을 오롯이 누리면서도 자산 가치 상승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말 살면서 꼭 한 번은 이런 부동산으로서의 집으로서의 어떤 행복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못 사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네,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집이라는 것들을 활용하셔서 온 가족이 두루두루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지금까지 한 것들을 압축해서 더 많은 데이터와 자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결정하셔도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을 만한 기준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